안녕하세요. 이글 드림 그룹 5월 DBC 사회를 맡게 된 ABO 김은아입니다. 네, 이글 드림 그룹 성공 시스템인 드림 빌더스 클럽에 오신 리더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3주간 진행될 DBC 과정을 소개해 주실 수석 다이아몬드 송현심 리더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송현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 달에 쉽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DBC를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DBC는 그 성공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교육입니다. 그래서 3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3주를 배우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셔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정말 잘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주차는요. 사업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이거 너무 괜찮은데 내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Q&A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의문점들이 생겼던 것들을 전부 다 풀어내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간에는요. 2주차에는 넛앤 볼트 12가지 주제를 가르쳐 드리는데요. 12가지 주제는 내가 왜 아메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를 12가지 주제로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저것만 하면 돼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셋째 주 차례는 탱크화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무슨 행동을 해야 돼? 정말 어떤 행동을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10가지 이글 드림팀의 핵심 노하우인 탱크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강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정말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걸 하다 보면 우리 아메 비즈니스를 떠나서 정말 밖에 일반 생활을 할 때도 정말 이 정도만 하면 정말 누구나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습관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라면 평범한 나도 누구나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주를 졸업하시고 수료하시고 정말 반짝반짝하게 코어 리더로 도전하는 그런 리더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글 드림 그룹 성공 시스템인 DBC 1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궁금한 점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궁금증과 노하우를 풀이해 주실 Q&A 시간입니다. Q&A 강의를 해 주실 파운더스 에메랄드 김건희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분명히 10명밖에 없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채워주셨네요. 네, 아까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DBC 과정의 첫 주차 과정이고요. 의문들을 풀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4분 됐으니까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2달 더 다 돼가죠.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 준비할 때 항상 첫 장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거든요. 근데 지금 향후 한 1년까지는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 아들하고 얼마 전에 삿포로 여행해서 저희 아들하고 조카하고 데려갔었거든요. 아시죠? 2명 데려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아들이 하나라서 저희 큰언니의 딸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친구를 함께 갔거든요. 안 간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 3개월 전에 이 삿포로 여행을 함께 가려면 이걸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을 완벽하게 수행해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또 다음 여행에는 나 뭐 하면 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되게 어려울 만한 성적을 걸었어요. 저 원래 성적 잘 안 걸거든요. 왜냐면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적을 걸었는데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너무 잘 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부모님을 모시고 간 적도 있었고 우리 형님을 모시고 간 적도 있었고 제 친동생을 데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친동생은 그때 전략상 데려갔었고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사업을 결단하는 바람에
지금 저랑 같은 핀인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여행으로 1년을 그냥 또 달문 이상 되면 2번, 3번 더 가니까 그 여행을 저는 1년에 움직이는 동력. 그래서 이 사진을 그냥 그렇게 뛰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동생 가족이랑 같이 삿포로 산 위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Q&A 시간입니다. 그러면 모든 의문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는 아니라도 적어도 저는 1시간 후에 이 강의장을 나가실 때 이런 거였어? 라는 오해 정도는 푸실 거고 그리고 이 중에 몇 분은 반드시 하고 아마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시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 보고 다시 이어갈게요.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Listen up for a noon appointment.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Great, thanks so much. Why do we stand? Everybody was doing,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저렇게 모든 의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다 일어섰다 앉았다 다 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 영상을 보고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 튀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그 멘트 있죠. 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길래요 하면서 그 마지막 보라색 여자 한 분 시작해서 나머지 다 처음 온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섰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남다른 삶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남다른 삶에 대해서 되게 어렵다는 거를 전 한국학사 출신이거든요. 입시를 준비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이가 없었을 때는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아이를 11살까지 키우면 10년을 키우면서 남다른 삶을 살아라는 말이 얼마나 대범하고 담대한 말인지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나하나 다 왜 일어서는 거야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아까 그 설명하시는 리더분도 말씀하셨지만 송현신님도 말씀하셨지만 5월달에 입가가 되게 어려운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연휴잖아요 오늘. 그리고 놀러 가기 되게 좋고 날씨가 또 되게 좋대요. 날씨 좋은 연휴에 주말에 여기 이끌려 왔든 어쨌든 마음이 동해서 오셨든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조금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에 여기 오셨지 않았을까?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 말고 그냥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저처럼 공부하다가 학교 점수 맞춰서 과를 정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에 그 시대에 빈자리에 그냥 들어가서 살다가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 대출을 좀 하고 그리고 77살 때까지 대출을 다 갚고 80살에 나 뭐지? 라는 느끼면서 본인의 아이가 있을 거겠죠. 본인의 아이의 입신양명을 돕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가는 그런 삶이 나쁘다 좋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기 앉아 있으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저 갖다 놓으면 저도 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는 한 2분 만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고 딱 보고 눈치 빠르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눈치 빠르다는 이유로 빨리빨리 일어나고 빨리빨리 하고 저는 또 오지랖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일어나시라고 막 설명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막 설명하는 사람.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남과 다르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남과 다른 삶을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그래서 저는 남들이 오늘 가진 그 의문들을 갖고 있을 때 여기에 오셨다는 건 뭐라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들고 가시면 모든 Q&A는 안전해질 거라고 보면 다 풀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안전한 영역에 들어올 것 같아요. 기업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도 신념이 있잖아요. 신념이 없는 사람과 신념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물론 고집과는 다르게 쓰입니다. 신념,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그리고 나는 건강이 제1의 원칙이야 라든지 신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념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예상이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예상이 되고 안정감이 느껴져요. 신념 있는 사람은. 근데 기업은 더 하겠죠. 사람의 모임인데 이 기업은요. 아메이라는 기업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헬핑 피플을 한다고요. 사람을 돕는다고요. 자선 사업가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사람을 돕는 일이면 돈 받으면 안 되지. 이거는 너무너무 1차원적인 문제. 그게 아니라 기업 이념 자체의 제품을 어떤 걸 만들든 어떤 플랜을 제시하든 이 기업이 제시하는 제품과 이 기업이 제시하는 플랜은 사람을 돕기 위한다는 것. 그겁니다. 자, 그럼 이 기업 이념이면 Q&A가 안전해지는데요.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겠어요? 이런 기업 이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사람을 해를 끼칠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피해 끼치는 일을 할까요? 라고만 생각해봐도 의문이 풀리거든요. 자, 그러면 헬핑 피플을 하는 이 기업의 이념을 가슴에 두고 Q&A를 물어볼게요. 비싸다. 비싸다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인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합리적인 가격인가.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비싸고 누군가한테는 쌀 수 있거든요. 뭐 주머니 사정도 있을 거고. 물론 주머니 사정도 있지만 요즘에는 얼마 전에도 또 뉴스에 나왔죠. 저가 커피가 너무 유행한다면서요. 메가커피, 커피왕, 대구에는 커피왕도 되게 많거든요. 뭐 벤티 많잖아요. 더 리터도 많아졌었고. 그 저가 커피가 너무 많아서 직장인들이 이제 줄 서서 먹는 거죠.
근데 건너집에 이제 스타벅스도 고가 커피는 아니잖아요. 진짜 고가 커피도 건너집에 거기도 줄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커피숍이 없어요. 저가와 고가만 있는. 저희는 예상했었잖아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제 중산층도 사라지고 평균 실종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 싸다의 개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적정선 이거보다는 정말 상대적인 거예요. 비싸다 싸다는 내가 진짜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진짜 필요하면 사요. 나 진짜 커피만큼은 난 이거 마시고 싶어. 먹는다니까요. 얼마 전에 또 무슨 프로그램인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부부 이혼하는 프로그램인데 다 아끼더라고. 뭐 아이 뭐도 아끼고 근데 자기는 테슬라를 1억짜리 샀더라고요. 그래서 서장훈이 이렇게 막 코치해 주는데 화를 내더라고. 나중에 네 새끼 필요한 거는 안 사고 네 테슬라는 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테슬라는 1억짜리 차는 우리 3명이 즐기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했나 봐요.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먹었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지. 탕수육까지 먹었어? 그래서 서장훈이 화를 냈어요. 어떻게 탕수육을 안 먹냐고.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둘이 가서 짜장면 뭐 먹으면 되지 탕수육까지 먹냐고.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이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탕수육 때문에 이혼하러 왔더라고요. 그것처럼 상대적인 거예요. 1억짜리 차는 안 아까운 거예요. 진짜 그게 요즘 심해졌거든요. 그러면 싸다 비싸다 해서 기준만 알면 이 내가 선택하는 생필품의 기준을 알면 싸다 비싸다의 얘기가 잣대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올리브유나 간장을 선택하실 때 진짜 저는 막 골랐거든요. 싼 거. 진짜 싼 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친구들이나 제 아는 동생은 뭐라 하냐면 그냥 사소한 거잖아. 아무거나 먹어도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되게 고가의 제품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것도 편견이 없죠. 근데 너무 사소한 거잖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소하기 때문에 사소하다는 건 뭐예요? 자주 접한다. 자주 접한다는 다른 말로 내 생활 가까이에 있다. 밀착돼 있다는 거잖아요. 내 생활 가까이에 있는 제품들 올리브유. 그래서 좋은 거 써야 된다고. 올리브유 컨택하는 기준은 100% 유기농 올리브유여야 되고 엑스트라 버진 저온압차 어두운 유리병 500ml 500ml는 용량이니까 어쨌든 너무 대용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용량이 아니어야 된다. 그 기준에서 여기 마트가 있죠. 다 충족하는 아메이 마트와 고급 피마트가 가격 차이 보이시죠? 이때 싸다 비싸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기준을 충족한 것들로 비교했을 때 나는 근데 그냥 유기농 아니어도 되고 기름 좀 나빠도 돼 하면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몸이 이 기름 하나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요즘에 건강 유튜버들 되게 많죠. 너무 넘쳐나는 정보라서 저는 딱 기준에 맞게 공부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이제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기준에 선택해서 보는 제가 몇 명의 건강 유튜버들이 있어요. 일단 되게 몸 좋은 남자고요. 이런 좋은 정보에 대해서 막 얘기해줘요. 그 사람은 마트에 직접 가가지고요. 버터 고르는 법 하면서 대놓고 버터 이거는 되고 이거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주고 기름도 그때도 여기 기름 얘기하더라고요. 기름이 나빠졌을 때 세포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온갖 질병이 다 걸린다. 그래서 그 유튜버 강의를 구독해서 돈 주고 들었었거든요. 거기서 커피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커피를 끄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곧 이거 계속 저 하루에 사람 만나는 수대로 마시잖아요. 그럼 뭐 4잔도 마시고 다른 차 선택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근데 4잔도 마시고 5잔도 마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심을 했죠. 아메리카노니까라고. 근데 아메리카노라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기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콩기름 안 되고 이제 저 까놀라유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데 가격이 심지어 싸다고요. 적정하다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간장도 100% 양조 간장. 집에 가서 간장 보시면 양조 간장 아니고 혼합 간장 아니면 3분의 간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요거만 먹고 다음 거 할게요. 아니요. 이제 그건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여러 가지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이제 아메이마트하고 근데 GMO 콩을 안 썼는지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표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는 난GMO인 거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고 옆에 땡협에 있는 거 가격 보이시죠? 거의 2배인 거. 네, 그거 보시면 돼요. 저라면 6,700원 아메이 간장을 선택합니다. 가격이 심지어 전 2개 바뀌어 있다고 칠게요.
아메이게 12,000원이고 다른 게 6,000원이라 해도 저는 아메이 걸 삽니다. 사소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간장 하나 바꾸어서 뭐 어떻게 될까 봐 세포 하나하나가 달라지고 그게 쌓였을 때 10년 후에 지금은 40대라서 30대라서 20대라서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0대일 때, 60대일 때 신경 썼던 분들과 신경 안 썼던 분들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는 보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세요? 우리들의 스폰서님 보면 아시잖아요. 너무 놀래시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스폰서님들이 5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하시거든요. 깜짝 놀라요. 웬만한 제 친구들보다 건강하시고 제 친구들보다 인바디 점수 더 좋으시고 제 친구보다 피부가 더 좋으세요. 왜요? 뉴트리라이트 먹어서. 맞죠? 그 뉴트리라이트 먹는 것 자체가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뉴트리라이트 막 먹으면서 아무 간장, 아무 기름, 커피 하루에 20잔 막 술 맨날 먹고 이러진 않거든요. 왜냐? 뉴트리라이트를 선택해서 드신다는 것만으로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간장 뭐 어쩌다고? 아니요. 간장, 기름, 설탕, 밀가루로 늙는 겁니다. 그거 바꾸면 안 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을 볼 때도 쿠팡이든 뭐든 다 장 볼 때도 아메이마트가 심지어 저렴합니다. 대신 기준에, 제 기준 아니고요. 객관적인 기준에 합당한 기준에 넘어선 그 장보기를 했을 때도 저렴하다고요. 자, 싸다 비싸다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신 여기 장바구니 잡은 제품들은 아메이에서 직접 만든 제품은 없습니다. 원포원 제품이거든요. 그럼 직접 만든 제품은 어떻겠냐는 거죠. 원포원 제품을 가져올 때도 기준이 저렇게 분명한데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진짜 막 직접 농사 짓고 막 직접 만들고 막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직접 만들고 직접 농사 짓고 뭐 난리 쳐가지고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그냥 아메이 하는 친구가 아메이 하는 동생이 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동생 집이나 언니 집 가서 이거 쓰면 안 되고 이거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가라 하잖아요. 저도 친구들한테는 많이 못 그랬고 이제 딸이 4명에 제가 셋째다 보니 이제 언니 집이나 동생 집 가서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결혼을 제일 늦게 했고 제 동생이 아이 2명을 돌잔치 할 때 저는 미스였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취급 못 받았죠. 처형 취급도 못 받고 이모 취급도 못 받았죠. 시집이나 가라고 하니까. 그때 저 아메 하고 있었고. 그러면 제가 동생이든 언니 집에 가서 이 기름 이거 쓰면 안 되고 비누 이거 쓰면 안 되고 세제 이거 쓰면 들리겠어요? 나가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거 쓰면 안 좋다는 걸. 근데 왜냐고 물어볼 때 말을 못 하겠는 거지. 뭐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인 자료로. 근데 요즘에 본사 자료로 이렇게 너무 잘 나오잖아요. 과학연구소가 첨단 기술을 갖춘 과학연구소가 75곳이고요. 특허 등록 출원 중인 특허가 750개 플러스 알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치약에도 특허 있는 거 아십니까?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물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도 학원 강사를 하면서 투잡을 했었거든요. 그 물 가지고 다니면 출근할 때 왜 물 가지고 다니시는군요. 왜 있으세요? 물 가지고 다니시죠 옆에. 학원 강사 때 물 가지고 출근하잖아요. 그 책상 위에 놔두면 선생님들이 막 놀려요. 어디가 오래 살라고 하면서 막 그래 진짜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수업 갔다 오면 자기들이 그거 다 먹었어. 없어. 되게 큰 물도 2리터짜리 두고 다니는데 그거 다 먹고 없어요. 좋아 보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수기에 특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허 있는 정수기에 물을 먹고요. 특허 있는 치약을 쓰고 특허 있는 화장품을 쓰고 그렇게 10년 썼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지금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제품이고 품질 테스트를 진짜 엄하게도 정수기를 굳이 떨어뜨려 봅니다. 아니 정수기 그냥 물 통과해서 잘 통과하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정수기를. 떨어뜨릴 일 있어요. 이사할 때 말고. 이사할 때도 잘 안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아메이 있는 제품을 만들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가 많아요. 그 제품들 원포원도 그런데 직접 만든 제품은 굳이 그렇게까지. 그리고 옆에 혁신적인 전문가분들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이름 다 쳐보시면 진짜 다 유명하신 분이고 저기 주중에 권호란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한국 분이시고 한국식약처에 계시는 분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저명함을 우리가 등에 업겠다는 게 아니라 저분이 뉴트라이트와 손을 잡아서 앞으로 내년에 나올 웰리스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자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아메이 가보자, DBC 가보자 했던 분들의 가방 속에 있는 그 더블X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분들이 한 개씩 먹으라고 권하는 그 맨즈팩, 비타민 C, 그냥 샘플인갑다 싶어서 드시는 그런 제품들 있죠. 그게 다른 겁니다. 진짜 샘플로 먹어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너도 좋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 차 구석에 박아놓지 마시고 드세요. 그리고 핸드크림 발라보세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싸다 비싸다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보셔야 돼요. 다 보셔도 되는데 맨 끝에 뉴트리언스라는 논문집이 있어요. 192편의 논문 중에서 표지를 뭘 선택하겠어요? 제일 쉬운 거 아니고 제일 분명하고 제일 획기적이고 제일 괜찮은 논문을 표지 논문을 하겠죠. 근데 그 표지 논문이 더블 X예요. 리더들을 초대한 그분의 가방 속에 있었던 그 더블 X가 과학자들이 보는 뉴트리언스라는 논문집의 표지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름아름 좋다 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 제품을 두고 어떤 제품보다 싸다 비싸다요? 한 통에 8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통에 8만 원대로 저런 제품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옆에 영양지수 개발하는 한국영양학회 협업을 통했는데 한국영양학회하고 뉴트리라이트하고 협업을 해서 아이들 영양지수 기준을 만들었어요. 한국영양학회가 뉴트리라이트에 도움을 청해서 어떤 기준인지 아시겠죠? 그 기준을 정하는 회사입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저희 아이도 개인적으로 여기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해요. 이제 곧 방학이면 저는 방학 때는 더 본격적으로 합니다. 물론 커요. 아기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요즘에 성조수도 되게 많잖아요. 빨리 크고 멈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우리가 따라다닐 수 없으니 해로운 것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 방학 때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마다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그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유. 저 기준 자체를 만드는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약국에 파는 것보다 조금 비싼데라는 말이 안 나오던데요. 요즘엔 또 맞춤형 유산균, 뉴트리라이트 말고도요. 맞춤형 유산균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차원이 다르다는 걸 모시고 온 분한테 꼭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맞춤형 유산균이 필요한 이유. 자, 요즘에 건강의 질병, 유전자, 맞아요. 유전자적인 면이 있어. 그리고 환경과 생활 습관까지 왔어요. 의학 발달로 인해서. 유전자만이 아니구나. 환경하고 생활 습관도 질병에 좌우하는구나까지 알았어요. 근데 획기적인 사실. 생뚱맞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우리가 요즘에 그런 거 요즘에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헐리우드 배우부터 시작한 그런 운동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방암이다라고 하니 가슴을 절제하는 안젤리나 졸리 효과 있죠. 그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질병을 예측하는 그런 의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초파리하고 사람하고 유전자가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초파리하고 유전자가 1.5배밖에 안 돼요. 초파리는 며칠 안 살고 죽죠. 걔는 생각도 못해, 말도 못해요. 저는 말도 하잖아요. 근데 1.5배밖에 차이 안 나온다고요, 유전자가. 정확하겠어요? 우리 가슴 잘라도 될까요? 막 자궁 드러내고 해도 될까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전자 뭐지? 그리고 다 다르게 생기셨잖아요. 저랑 리더님은 다르게 생겼죠. 0.2%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유전자가. 뭐죠, 이 유전자? 너무 정확할 수 있을까? 근데 알고 보니 초파리와 사람은 장내 미생물은 10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해주지 않을까? 유전자 말고 이 장내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의 배합이나 이런 걸로 질병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맞았어요. 그게 맞아서 난리가 났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아는 지금 대구 구석에 있는 어떤 평범한 아줌마가 아는 정도면 과학자들은 다 알고 연구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 연구에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상태로 질병도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예방할 수도 있겠네. 어떻게 예방하죠? 장내 유산균이 다양하게 많으면 건강하겠네까지 알아냈어요. 다양하게 많다. 무조건 많다 아니고 다양하게 많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유전자 장내 미생물의 배합을 알아야 다양하게 하죠. 이 사람이 13579가 있어요. 숫자로 치면
이 사람이 24680이 있어요. 그럼 다양하게 하려면 이 사람한테는 24680이 필요하고 이 사람한테는 13579가 필요하죠. 그럼 이 사람한테 뭐 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그러면 다양성이 중요하면 개인 맞춤형이어야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개인 맞춤형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한테 뭐 있는지 검사를 해야지. 어떻게 검사할까요? 그래서 응가 검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치우고 야, 똥 검사하자. 이렇게 왜 내 똥을 왜? 이렇게 내 똥 네가 왜? 막 이래요. 못 푼다고 막. 아가 맨날 아파.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아픈 주기가 너무 짧아져요. 그리고 두드레기가 막 나. 그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기보다 그 모든 질병들의 원인들, 어떤 방향성을 알려면 응가를 통해서 그 검사를 해서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처방받아서 개선시킬 수 있다는데 어떤 검사 이렇게 한 글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 맞춤형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냈고 개인 맞춤형을 하려면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권해야 돼요. 기술력이 있어야 되죠. 그 기술력을 보장하는 이름들입니다. 당연히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전 세계에서 미생물로 치면 1인자예요. 홀잘펠 교수님 지금 한동대에 계시죠. 한동대 얼마 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여기 계시더라고요.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보였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왔어요. 저 혼자 막 가서. 그분 절 모르시겠죠? 이분. 그래서 그분의 제자인 지요셉이라는 분이 만든 회사에서 이 기술력이 있고 그 기술력으로 여러분들의 응가를 굳이 분석을 해서 뭐 있는지 확인해서 맞춤형 유산균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유산균 그냥 처방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장내 유산균 상태를 확인하고 준 유산균 얼마면 하시겠어요? 나의 3년 후, 5년 후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데 얼마면 하시겠어요? 얼마면 쌀까요? 얼마면 비쌀까요? 피마스라는 전 세계 유일한 임상 실험을 가지고 와서 이 자기 유산균을 먹고 좋아진 사례까지 갖고 있는 그 특허, 그 회사가 아메이랑 20년 동안 독점 계약, 그 검사 20만 원대. 여기서 싸다 비싸다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충분한 설명이 있을 때 저는 가격에 대해서는 기준이 지워진다고 봅니다.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가? 진짜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잠 못 자는 거 혹시 아세요? 잠 불면증이 뭔지. 이게 한 일주일만 못 자도요. 사람이 예민해지고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 물 한 방울 튀면 어떻게 돼요? 파바박 하죠. 그 상태입니다. 잠을 못 잔 사람. 제가 학원 강사 시절에 불면증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밤에 움직이니까 11시 반에 퇴근하고 잠 오겠어요? 한참 강의하다가 집에 가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지. 뭐 또 선생님들하고 또 한잔하고 놀다가 가면 이제 뭐 2시, 3시? 그럼 바로 자요? 착하게 막? 아니요, 그때부터 이제 뭐 또 TV를 보거나 뭐 하겠죠. 그러면 거의 뭐 5시, 6시에 자는 생활을 거의 7, 8년, 10년 가까이 했는데 밤 되면 자야 된다는 걸 얘가 알까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밤에 자는 거였어요. 아침에 미팅을 가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저한테는 11시 미팅이 새벽이었어요. 9시에 줄 서고 아니요. 막 8시 반, 7시에 줄 선다는 거 저 느낌에 체감하는 시간은 새벽 4시에 나오라는 느낌? 그래가지고 아이고 새벽 4시에 못 일어나서 아메이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극복하느라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당연히 디톡스랑 뉴트라이트, 그래서 저는 지금도 뉴트라이트 디톡스, 바디키, 유산균에 대해서 2박 3일도 설명하라면 설명해요. 살렸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수 있고 아침에 깬다는 건 축복이거든요. 그걸 할 수 있다는데 싸다 비싸다요? 저는 저 개인 맞춤형 유산균 검사하는 거에 100만 원이라도 합니다. 저는 진짜 100만 원이라도 하고 제 아이도 합니다.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필요한가를 따져야 될 때고요. 파는 일인가 해서 파는 일이 나빠서 저는 수학을 팔았습니다. 저의 수학 강의력을 팔았어요. 나빠서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파는 일인가에만 영업이냐는 거죠. 영업이 나빠서 아니죠. 부담 주는 일일까 봐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저는 예전에 사업을 초창기 때는 파는 거잖아라고 할 때 이게 왜 질문이 되지? 팔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팔면 왜? 근데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남한테 부담 주고 민폐 주고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못하겠다라는 뜻. 그쵸? 파는 영업의 법적 정의가 궁금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도에 따라서 보면 이분
이분은 아가씨였고요. 턱이나 피부에 너무 많은 농가진처럼 뭔가 아토피처럼 많은 것들이 났었어요. 근데 저희 팀에 있었거든요. 저희 원미선 원장님 팀에 계신 분인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 허락은 받았는데 눈을 가렸는데 디톡스 하고 물도 바꾸고 하셨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좋아져서 지금 결혼을 하고 잘 살고 계시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이분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가 이거 파는 걸까라고 고민을 했을까요? 이분한테 전달하신 분이 내가 파는 것일까봐 아쉬운 소일까봐 뉴트라이트를 권하지 않았을 때 이분은 아직도 약을 바르고 병원을 가고 주사를 맞고 있겠죠. 파는 걸까봐 아쉬운 소리일까봐 아쉬운 소리를 해서 저는 뭐 방송이 되지만 아쉬운 소리에서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으면 전 합니다. 근데 이분한테 내가 파는 걸까봐 안 파는 걸까봐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 진짜 민폐인지 진짜 부담 주는 일일까요? 이 사람한테? 수많은 다이어트 사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은 사진들만 올렸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다 눈 가렸는데 이분은 눈 안 가렸어요. 제가 이분은 화내도 괜찮기 때문에 제 파트너고요. 살을 빼고 건강해지고 소비자일 때 살을 빼고 건강해진 사람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뺐어? 어떻게 이렇게 살이 한 개도 안 쪄졌어?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제 친구이자 파트너인데 이분은 몸도 찌고 싶은데 얼굴에 살이 찌고 얼굴에 살 빠진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 이분도 살이 빠지고 건강해져서 지금은 사파이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소비자고 여기도 한 24kg 이상 감량하셨어요. 이것도 지금 유지어터로 2년 정도 계시거든요. 남편과 형님, 그러니까 둘 남매죠. 건장했죠, 둘 다. 남편은 그때 100kg가 넘었었고요. 두 분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아프시고 남편은 제가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왜 살 많이 찌면 코 골잖아요. 코 되게 심하게 골잖아요. 그래서 두 분 살을 빼시고 지금도 이렇게 형님은 특히 더 많이 빼셔서 유지어터로 계십니다. 그리고 탈모에 L400의 비포 애프터는 너무 많이 보셨죠? 네, 부담 주는 일인가요? 저희 형님은 진짜 아가씨처럼 살고 계시거든요. 부담 주는 걸까요? 뭐 남편은 그렇다 치고 이분들은 살을 빼고 사업까지 하고 계십니다. 부담 주는 일요? 저는 부담 좀 주고 저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처음에는 부담 좀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품을 권할 때나 어떤 프로그램을 권할 때 부담 주는 일인가라는 까지는 고민은 안 해요. 적어도 지금은. 당연히 초기에는 했죠. 아, 내가 오지랖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 했죠. 근데 제가 좋아져 보고 제가 잠을 자니까 제가 건강해지니까 이제 얘기하기 부담 주는 거고 모르겠고 일단 해봐.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제품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한 거예요. 제품이 좋지 않으면 이게 다 궁금하거든요. 제품을 잘 모르겠으면 제품을 느껴보지 않았으면 공부를 해보시면 그게 알거든요. 제품을 잘 모르고 써보지도 않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내가 써보고 좋아지거나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이것도 말씀드리고 쓰는 자료인데요. 5학년 남자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3번 정도 마이렉 검사를 했고 마이렉 검사에 처방된 유산균을 먹고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웠잖아요. 설명하자면 길지만 우리 예전에는 장이 안 좋으면 변비 이 정도, 장이 안 좋으면 면역이 떨어져 이 정도. 근데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알죠. 장이 안 좋았을 때 우울증도 올 수 있네. 그래서 HM파마라는 회사에서 우울증 약을 개발했을 때 유산균을 넣어버린 거예요. 장 상태에 따라서 정신도 다르구나.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요즘에 경계성 장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얼마 전에 경계성 장애 아이들을 돕는 회사의 CEO분을 만났는데 그 건강 상담 때문에 만났는데 16%래요. 경계성 장애 있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16명.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장애 등급도 받을 수 없어요. ADHD도 아닙니다.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 근데 검사해 보면 경계성 장애 아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IQ나 지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이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장애 아이로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있어요. 경계성. 말 그대로 경계성. 그 경계성 아이들이 많아지는 이유.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아이들의 부모 세대의 부모 세대, 저희 세대겠죠. 저희 세대, 소위 X세대, Y세대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다이어트들과 그리고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세제들의 증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식습관의 중요성을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식습관 중에서 기름 나쁜 거 저 몰랐어요. 알고 살았어요? 아니요, 몰랐거든요. 저희 집에도 콩기름 썼는데요. 그 모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히 없을 때에 청소년기를 보냈던 엄마와 아빠들이 낳은 아이들, 장이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장 검사를 하고 좋아진 사례예요. 그 원장님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얼만큼 달라졌나요 하니까 예전에 비해서 주의 집중 시간이 길어졌고 움직임도 많아졌고 잘 웃고 표현하는 정도가 적극적이고 제스처도 하고 감정을 행동을 표현하는 거 더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게 저희 팀에 계신 분인데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장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너무 알고 이 친구한테 권했던 그 리더분은 부담 줄까 봐 망설였을까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부담될까? 망설였을까요? 파는 것 같을까? 아니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좋아질 거 아니까. 저는 좋아질 거 아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권했던 그분도 진심으로 이 아이를 그리고 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한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든 부담 주는 일이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솔루션으로 제시할 땐 더 이상 부담과 영업은 아니에요. 영업인들 괜찮아요. 근데 굳이 영업이 싫다 하시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원하는 건 영업이라기보다 그 사람을 돕는 솔루션이라는 걸 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선된 사례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나오고 있죠. 하수 정시장에서 마약이 왜 나와요? 누가 거기 마약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소변 검사하잖아요. 마약 검사할 때. 그럼 소변에서 마약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 많은 소변들과 병원의 모든 약품들과 그 약품들이 하수 처리장에 모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정수 과정은 염소 소독이죠. 어떻게 해요? 화학약품들이 섞여 있는 물에 화학약품을 뿌려서 정수를 해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약 성분이 발견됩니다. 엑스터시라는 코카인 검출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수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끓인다고 없어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정수기를 고를 때 그럼 저거는 거르는 정수기를 나는 구입하고 싶다. 자,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NSF라는 인증기관에서 맛냄새 당연하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당연합니다. 각종 유기화합물, 마이크로시스틴, 얼마 전에 대구 경북지방에 PFOA가 나와서서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죠. 근데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PFOA가 걸러져야 돼요. 그리고 의약품, 신종 오염물질이 걸러져야 돼요. 자, 마약이 나오는 정수장,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약과 신종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정수기를 알게 됐어. 자, 누구한테 말씀하실래요? 네, 가족. 부담 줄까 봐. 우리 언니 부담되겠지. 자, 그러면 저 중에서 마약, PFOA, 바이러스, 마이크로시스틴 저 중에서 내 아이 하나쯤 먹어도 된다. 뭐 먹일까요? 그래 좋다. 내 아이는 안 돼. 내 조카, 내 새끼 아니니까. 뭐 성도 다르니까. 내 조카한테 저거 하나쯤 이동건 뭐 하나 먹일까요? 이동건 어머니 뭐 먹일까요? 안 된대요. 네, 저희 언니가 와 있거든요. 이동건이 지금 8년 만에 낳았죠. 8년 만에 낳은 아들이라 가지고 저런 거 먹이면 안 되거든요. 제일 먼저 뛰어갔어요. 이동건 나오기 전에 언니야 물 바꾸면 임신한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처럼 보더라고요. 언니야 더블 X 먹으면 아들 놓는다. 막 이거 방송되죠? 아닙니다 그거. 아닌데 저는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건강하면 임신하잖아요. 건강하면 더블 X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이게 아니라 너는 몸이 약하니 몸이 건강해지면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렇게 딸이면 딸인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이를 가질 때 얼마나 감사한 축복이에요. 정말로 물 바꾸고 공기 바꾸고 디톡스하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저는 뉴트라이트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모르죠. 무슨 말을 할지. 결국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품 누구한테 권하시겠어요? 아까 가족이라고 이쪽에서 말씀하셨는데 부담 줄까 봐? 아니요. 저는 부담 좀 주고 권했습니다. 부담이라고 안 느끼던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품 잘 쓰면 사업도 하던데요.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라는 프로그램과 책도 있는데 그 책에서 얘기 나왔죠. 종합감기약인 만병통치약이라고 먹었던 콘택 600이
내추럴 유발 물질이 들어있어서 금지됐죠. 콘택 600 먹어보신 분 저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그거 지금 그리고 유명 감기약 167종 판매 금지. 먹었던 사람도 어떻게? 그래서 저는 아직 저희 아이가 11살인데 감기약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학대로 신고할 게 아니라 비타민으로 다 됐으니까. 비타민 C가 유산균 먹였습니다. 방치한 게 아니라 먹였습니다. 그걸로 저는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실래요? 저는 제 조카들,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뉴트라이트 얘기하면 부담될까 봐. 아니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아니죠. 다음으로 다단계인가. 다단계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단계의 법적 용어의 정의가 궁금한 거예요? 다단계란? 뭐 이런 거? 이거잖아요. 윗사람만 잘 되는 거 아니야? 남에게 피해 주는 일 아니야?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기업 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 겁니다. 헬핑 피플입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의 기회를 얻고 싶은 사람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윗사람만 잘 되는 일,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그 플랜을 만들까요? 그렇게 내세우는 기업 이념이 있는데, 자, 요즘에 얼마 전에 나왔죠. 추정 60분에서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노후 준비 했어? 그 부모님 세대는 저희보다 조금 수명이 짧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세까지죠. 우리 아이들은 120세, 140세까지 나오는 판에 어제도 뉴스 나왔죠. 30년 후에 아이들의 40%를 세금으로 낼 거래요. 나왔어요. 어제 뉴스에. 연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40%. 100만 원 받으면 40만 원을 세금 내야 돼요. 왜? 우리가 너무 오래 견디고 있는 거지. 저희 아이는 지금 제가 있고 할머니가 계시고 할머니의 할머니도 계십니다. 4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또 있겠죠. 그 아이들은 월급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 노후 준비가 안 돼, 안정된 노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들은 것 많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조사하지도 않고 자꾸 하세요. 사전 준비 없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재산 범죄가 너무 많이 느는 거예요. 이거 나왔죠? 코인, 다단계. 지금 다단계 아니야? 그 질문엔 저 다단계죠? 그 불안감을 이용한 저 다단계. 여기서 계속 나왔죠? 코인으로 투자하면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맥구자를 주고 그래서 평생 얼마가 나오고 그래서 많이 넣으면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피해자에서 나왔죠. 폐암 판정을 받고 그 보험금 받은 거 투자했잖아요. 근데 그게 날렸잖아요. 와, 폐암 없던 폐암도 걸릴 판에. 지금 개인 파산을 그래서 신청하겠죠. 개인 파산 신청자가 지금 60세 이상이 거의 반입니다. 저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프로그램에서 당시의 연봉이 30년 전에 연봉이 8천에 7천만 원이면 굉장히 연봉이 높으신 분이죠. 그분이 지금 저렇게 복지사의 도움 받고 있는 정도가 나왔어요. 왜요? 그 정도면 많은 거 아니야? 아픈 거예요. 약값만 300만 원을 내야 돼요. 매달 약값만. 근육이 굳어가는 병. 그래서 약값 3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월 평균이 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최소 노후가 124명이면 2배가 더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이용한 다단계 사기가 지금 너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걱정하는 다단계는 저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돈을 많이 내면 많이 주겠다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희 회사에 기업 이념이 있을까요? 아니요. 사라졌다가 다시 없어졌다, 사라졌다가 생겼다 하는 그런 기업일 텐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돈을 많이 가져오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게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기업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헬핑 피플을 어떻게 할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맞춤형 유산균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요. 잠 못 자는 사람에게 영양을 보충해줘서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성공의 기회, 살을 뺀 어떤 동네 아줌마가 있었어요. 두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은 아줌마. 그 아줌마가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이게 본인이 건강한 몸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수단이 되는 친구에게 이 사업의 시스템을 말해줘요. 자, 여기서 그 친구가 그걸 들으면서 이게 다단계 아닌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은 학원 강사가 불안한 노후에 대비해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요즘에 집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 부동산 경기도 그 경기를 타지 않고 내가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건강해질 수 있는 도움 일을 하면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을 들었다면 다단계인가 의심할까요? 제대로 이해하면, 이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 질문이 사라집니다. 꿈을 함께 이루는 일입니다. 꿈판이 매번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저는 꿈판 만들 때 파트너들하고 같이 맨날 만들거든요. 만들어 오는 게 숙제기도 하고. 근데 유치해서 안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꼭 저는 보여줍니다. 제가 이뤄서 뺐던 꿈까지 다. 부모님 회행 보내드리는 것도, 우리 아이 학교 좋은 데 보내는 것도, 내가 시키고 싶었던 사교육 시키는 것도, 어떤 아파트 이사 가는 것도, 내가 갖고 싶은 차를 갖는 것도,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다 그 꿈판에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함께 이루자고 말하는 일이지, 돈을 많이 갖고 와봐 내가 돈 많이 줄게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함께 이루자는데 여기서 질문이 다단계인가요? 라는 질문은 안 맞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분이 아까 동생 가족과 동생의 형님이죠. 사돈. 그 친구와 그분 가족과 치앙마이 여행을 함께 갔던 사진이거든요.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게임이고요. 그 가족 다단계 집단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이에요. 아줌마 출신이고요. 학원 강사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요. 경찰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어요. 어떤 직업도 아메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아까 삐 소리를 했을 때 모두 다 일어날 때 한 번쯤은 너도 저렇게 해야 되나? 난 안 하면 안 돼? 라고 물었던 사람. 한 번쯤은 남과 다른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을 위해서 다른 걸 한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모여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제가 뭔가를 해주고 제가 뭔가를 돕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회사를 저는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 안내가 뭐 다단계라도 하겠지만 그 안내가 그 질문과는 맞지 않아요. 저희는 어린이날 때마다 아이 없는 사람들은 안 오고요. 저도 아이가 11살이라서 어린이날 때 어디 항상 가자고 하거든요. 근데 뭐 차도 막히고 항상 그래서 어린이날마다 아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운동회를 해요. 이번에도 내일 모레도 하는데 비 온다 그래가지고 실내를 예약해놨거든요. 거기서 그냥 아이들 줄넘기도 하고 이제 어른들은 그냥 봉사죠. 그날은 줄넘기 하고 줄다리기 하고 하다가 어른 게임 하잖아요. 그럼 뭐 매번 2년 연속 넘어지는 파트너가 한 명 있어요. 달리기 할 때마다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딸이 엄마 이번에는 달리기 안 하면 안 돼? 이러는데 이번에는 전속력으로 한번 달려보러 하려고요. 하는데 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일인데 무슨 여기서 그 질문과는 맞지 않아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모시고 온 그분이 이렇게 살자고 온 거예요. 내 밑에 너를 달아서 다단계를 해보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한번 살아보자고. 남들과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고. 여기까지 이 날씨 좋은 날 불러온 겁니다. 자신이 없죠. 근데 왜 안 해봤으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간호사분이 자신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사는 자신 있으니까 눈 감고도 놓죠 이러더라고요. 눈 감고 놓으면 큰일 나요. 근데 눈 감고 놓는데 저는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10년을 했던 그리고 2년을 했던 어쨌든 해본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고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이걸 얘기하죠. 자신이 없다거나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거나 내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도 없는 거죠. 전 투잡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하거든요. 시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할 수 없는 나가 있었어요. 저는 학원 강사 이전에 노량진에서 공부를 했고요. 선생님 되기 위한 임용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수학을 공부를 오래 했고 수학밖에 안 했었죠. 그래서 노량진에 있을 때 진짜 TV에 나오는 것처럼 컵밥 먹어가면서 공부를 했었고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와, 그때 떨어졌을 때 이렇게 길을 잡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 항상 주변에서 한 명 꼭 얘기하죠.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라고. 네, 저는 수학 실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겠죠. 할 수 없는 나였어요. 수학만 했고요. 노량진에서 공부하다 보니 오래 공부하면 집에 친구 없거든요. 왜 결혼식을 제가 못 가니까 뭐 결혼 정년기에 노량진에 박혀 있었으니까 남자친구 한 명 빼고 다 없어졌어요. 남자친구만 남고 나머지는 다 뭐 없죠. 연락도 끊기고 뭐. 그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 저는 그 할 수 없는 나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할 수 없는 나에서 할 수 있는 나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려요. 뭐가 출중해서가 아니라는 건 보셔도 아시잖아요. 뭐가 출중하다기보다
이글 드림에는 성공의 8단계가 있어요. 8단계의 리더님들은 지금 의도치 않게 3단계에 와 계십니다. 1단계, 2단계 몰랐죠? 지나왔어요. 벌써 3학년입니다. 그래서 8단계까지 가시면 돼요. 다음 단계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탱코아 미팅이거든요. 탱코아 미팅 이전에 다음 주에 탱코아라는 걸 아주 멋진 리더님이 탱코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엔 또 탱코아를 잘하는 방법까지, 그 다음 주에 탱코아까지 3주 수료를 하면서 이걸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탱코아 미팅이에요. 거기 가잖아요. 다 가르쳐줘요. 아까 정수기 특허 있죠? 그거 다 가르쳐줘요. 맞춤형 유산균요? 그것도 다 가르쳐줘요. 그거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거 다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사파이어 스쿨.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예요. 자, 1단계에서 저는 할 수 없는 나였습니다. 8단계에서 저는 할 수 있는 나가 된 거예요. 저 8단계까지 졸업하고 나면 어떤 자격이 생기냐면, 우리 자격증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어떤 자격이 생기냐면 누구든 이 성공 시스템에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자격증을 줍니다. 저는 그 자격증이 있어요. 누구든 3단계에 넣을 수 있는 자격.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그분요. 그분도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시고 올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셔서 여기 모시고 온 거예요. 아무나 모시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성공의 8단계를 거쳐서 할 수 없는 나에서 할 수 있는 나가 되시는 기회에 3단계에 계시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는 나가 되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돼요. 저는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요리 뷰티 모르겠고요. 학원 강사할 때 너무너무 잠도 못 자고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저희 딸 4명 중에 첫째 언니의 친구가 저한테 디톡스를 얘기했었고 뉴트라이트를 얘기했었어요. 더블엑스를 먹어봐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언니가 우리 작은 언니, 큰 언니한테 와서 제품 얘기를 막 할 때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 큰 언니의 주부 습진이 나오는 걸 봤고, 우리 작은 언니가 건강해지는 걸 봤고, 제 동생이 건강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아메이라는 일이 저는 다단계가 뭐 잘 몰랐어요. 되게 좋은 일이다. 이거 사람한테 되게 도움 주는 일이를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와주세요 하니까 저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뭘 고민했었냐면 기회. 제가 대구로 치면 어쩌면 경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 낮은 단계? 그냥 경제적으로 제일 부유하지 않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일은 가장 부유한 동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격차를 몰랐어요. 근데 다리 하나 건넜더니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삶과 이 아이들의 삶이 정말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고 화나고 짜증나지만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헷갈렸어요. 뭐지? 이게 뭐지? 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결혼 안 해야 되겠다. 난 이렇게 살 수 없으니. 근데 그 언니가 설명했던 뉴트라이트 뒤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볼래 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고 DBC라는 시스템을 수료하면서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배울 그 2주 과정을 거치면서 탱코아라는 걸 하면 되네. 그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준 애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DBC를 수료하고 바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투잡으로 2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탱코아 미팅, 아까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 탱코아 미팅에 가서 다 배웠어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자기개발도 됐었고요. 꿈판이라는 걸 저기서 만들었고요. 꿈을 키웠습니다. 저기서 탱코아 미팅에서 다 배웠고요. 그 다음 제가 결혼을 하고 고사파이어 스쿨을 가서 진짜 고사파이어 스쿨 말만 들어도 사파이어 되는 학교잖아요. 사파이어 되는 학교에 가서 사파이어 됐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왔고 에메랄드 스쿨 가서 저기 에메랄드가 되었어요. 에메랄드 스쿨 가서는 동생을 다시 초대했었고 동생도 에메랄드까지 갑치됐었어요. 다이아몬드 스쿨을 가서 이번에 에메랄드 리더십 포럼이라고 일본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8단계를 다 거쳐오면서 이제 누구든 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있겠죠. 뭣도 모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없는 나에서 할 수 있는 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제가 만들면서 감사했어요. 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시스템이 없는 팀이었으면 저는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해서 성장시키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리더님들을 모시고 온 그분도 여기 초대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오면 해주고 설명해주거든요. 대신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실 이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앞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
저는 제가 받았던 느낌이 뭐였냐면 과거의 나로 인해서 현재의 나가 됐죠. 현재의 나로 인해서 과거의 나, 미래의 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왜? 미래의 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객관화시켜서 10년 후에 55세의 김건희가 있어요. 65세의 김건희를 제가 그려요. 55세의 김건희는요. 진짜로 저는 허명순 리더님, 원미선 리더님 같은 50대, 60대가 되고 싶었어요. 그려놨습니다. 아, 저 몸매, 저 피부에, 저 연봉에, 저 여유로움과 저 인품 갖고 싶다. 그럼 거꾸로 그때의 김건희를 정해놓고 지금 현재의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무거나 먹겠어요? 막 저 지금 스폰서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막 윤영민 대님처럼 살고 싶다고 정해놓고 제가 막 야식 먹겠어요? 막 술 막 먹고 막 안 자고 막 그러겠어요? 미래의 나가 정해지면 현재의 나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 강의를 할 때 그리고 건강 상담을 할 때 건강해지고 싶어요 하는데 술 매일 먹어. 저도 술 먹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건강해지고 싶어요 하는데 맨날 밀가루 먹어. 맨날 떡볶이 먹어. 아우 저는 밀가루 없으면 저는 떡볶이 없으면 죽어요 막. 저를 그제 들었거든요. 떡볶이 없으면 죽는데. 그래서 제가 언니 그러다가 죽어요 이랬어요. 떡볶이 먹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나 니만 보면 니만 왔다 가면 내가 되게 건강 안 한 것 같고 막 되게 찝찝해 이렇게 해요. 저 찝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떡볶이 먹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매일 먹어봐요. 매일 죽지. 죽어요. 떡볶이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정해놓으면 현재 나가 바뀐다니까요. 미래의 내가 진짜 내 스폰서님이에요. 미래의 50대의 내 모습을 그려놨으면 전 지금 자야 되고요. 전 지금 술을 끊어야 되고 커피를 줄여야 되고 밀가루를 끊어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퓨처 셀프입니다.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 객관화시키면 객관화시킬수록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거 있죠 지금. 지금 리더님이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자리가 바로 미래의 나를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그려보세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을 살아보세요. 퓨처 셀프는 다른 인격체거든요. 전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남편과 나눠서 읽고 타임캡슐을 만들었어요. 10년 후에 저 통에다가 아이의 10년 후, 남편 10년 후 서로 안 보기 10년 후에 까볼 거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아이 재우고 봐야지 이랬는데 까먹고 이때까지 못 봤어요. 바빠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는데 그냥 기왕 안 본 거 10년 후에 보려고요. 20살이 된 규민이 그리고 55세의 내 옆에 있을 강영진 리더님 그리고 제 파트너들 그리고 제 스폰서님 미래의 나와 함께하는 그들과 저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퓨처 셀프라는 걸 읽으면서 와 아메 안 했으면 되게 걱정만 되는 삶을 살았을 거거든요. 미래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학원 강사라는 특수한 직업 때문도 물론 있었고요. 왜 학원 강사가 뭐 오래 못하다 떠나서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55세 60세까지 학원 강사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직업의 특성을 둘째치고. 근데 그 언니가 얘기했던 아메의 사업 속에는 퓨처 셀프가 있었어요. 저는 10년 전에는 그때 저한테 왔었던 우리 스폰서님의 모습이 40대였을 거잖아요. 제가 30대였을 때 40대의 그 언니의 모습이 너무 예뻤고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이 속에 와보니 50대의 저희 스폰서님, 60대의 저희 스폰서님을 보면서 더 확신이 됐어요. 저렇게 50 된다면 여기 있어야지. 저렇게 60 된다면 난 여기 있어야지. 투잡으로도 있었었고 아이를 놓고 결혼을 하고 이 세월까지 오면서 나 지금 걷고 있는 거 맞나? 나 지금 하고 있는 거 맞나? 돌아볼 때도 있었어요.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속력내고 싶어서. 근데 그때마다 저는 뭘 봤냐면 스폰서님들을 봤어요. 진짜 믿고 가시는 뒷모습. 아 그럼 내가 저런 스폰서가 되어야겠다. 믿고 가는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념을 가지고 오늘도 뛰고 있고 이글드림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DBC라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제가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진짜 말한 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Q&A 풀고 탱커와 강의하고 OM도 하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꿀밤 때려요. 니나 잘해라. 저는 또 내려가면서 하겠죠. 그래 니나 잘해라. 저는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 먹습니다. 제가 말하고 다니는 대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내일도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